안녕하세요, 최코입니다. 코인 시장은 현재 한 달 넘게 126K에서 80K까지 거의 지옥 끝자락까지 시간 가격 조정을 준 뒤 다시 90K 부근까지 반등을 하며 숨통이 살짝 트인 상황이에요. 저도 재산의 많은 비중을 여기에 베팅한 상황이라 매일매일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뭐 대형 거래소가 파산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급 자연재해가 터진 것도 아닌데 트럼프 관세 전쟁, 금리 인하 불투명 이런 잔잔바리 재료에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라는 의심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심판의 날이 딱 3일 남았어요.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비트코인 91K 가격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면 11월 월봉이 마감되고 22평선을 넘기지 못하면 그대로 시즌 종료 선언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시즌 종료를 하기에 지금의 악재 명분이 타당할까요? 과연 이전 불장에서는 빅쇼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2013년 1차 불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달러에서 1161달러까지 51,588% 폭등을 했어요.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한 동시에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을 차지하던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이 되면서 자금 유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파산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100개의 메이저 거래소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 한순간에 조져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킹 이후 이 당시에 이용자들의 비트코인 인출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거래소에 갇히게 되었고, 하루는 웹사이트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빈화면으로 바뀌기도 했었어요. 이 당시 유실된 비트코인이 85만 개, 당시 시세로는 4억 6천만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마비되고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붕괴되며 폭락을 가속화했죠. 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방식은 혁신이다라면서 이때도 기술력과 관련해서 마이클 세일러, 톰리 같은 유명 인사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텐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해킹 한 방에 나락을 가는 걸 두 눈으로 보니 코인은 사기다, 코인은 디지털 쓰레기다 라는 인식만 더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꼴이 되었죠. 거기에 더해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가장 큰 자금 공급원이었던 따거형들이 대거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86% 빅쇼트를 찍게 되었어요. 그럼 2차 불장은 어땠을까요? 2017년 2차 불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52달러에서 19,514달러까지 12,804% 폭등을 했었어요. 1차 불장 때는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고 극소수 선구자 그룹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시장이었어요. 반면 2차 불장 때는 비트코인 지갑이 수십만 개에서 수천만 개 이상이 될 정도로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죠. 저 또한 이때 빗썸을 통해 처음 코인판에 입문했었고요. 사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까지도 자연스레 가격 폭등을 유발시켰고, 이는 버블을 만든 결정적 원인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 많은 알트코인은 어디서 왔냐? 간단한 백서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코인 관련 규제가 거의 전무했기에 코딩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몇 시간 내에 토큰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스캠 코인들이 거래소에 대거 상장되었고, 이 코인들은 지금의 밈코인처럼 실제 제품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가즈아만 외치는 개미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향후 비전에 현혹되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이 타이밍에 부의 계층을 위로 이동해보겠다는 포부로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름 이쁜 코인 사서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그 유명한 말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근본도 없는 코인들이 원숭이도 돈을 버는 장을 만나서 하루에 100% 200%씩 펌핑이 나오니까 돈 복사하는 곳이 있다면서 다들 눈깔이 돌았죠. 그렇게 코인판에 바이럴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에 제곱으로 늘어났습니다. 옆집 순자 할매도 비트코인 캐시로 돈 벌어서 손주들 깎아 사주는 그림, 이게 진정한 광기 그 자체예요. 결국 2017년 ICO한 프로젝트들 중 58%가 자금 조달 전후로 실패를 했어요. 크게 부풀려져 있던 ICO 버블이 터져버렸고, 이를 뒤늦게 수습하기 위한 미국 SEC를 비롯해 각국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알트코인들의 릴레이 상장 페이지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폭락을 가속화시켰어요. 거기에 더해 2009년 금융위기 때 푼돈을 회수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 2017년 10월부터는 양적 긴축, QT를 시작, 2018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시켰어요. QT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즉 유동성을 중앙은행 금고로 직접 회수하는 행위죠. 이는 시중에 풀려있던 돈의 총량을 감소시켰고, 유동성에 특히 민감한 암호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84% 빅쇼트를 찍게 되었어요. 그럼 3차 불장은 어땠을까요? 2021년 3차 불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3,122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2,109% 폭등을 했었어요. 이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친듯이 풀린 유동성을 연준이 사상 초유의 속도로 회수하면서 발생했어요. 2021년 말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 CPI가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로금리에서 75bp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단행하며 순식간에 고금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에 25bp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할지 말지 고민만 해도 불확실성의 선반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몇 개월 연달아 금리 인상을 하는 건 투자시장의 공포 그 이상의 강력한 충격을 주었죠. 설상가상으로 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2차 불장 때도 QT가 시행되었지만 4년이 지난 3차 때는 2배 이상 속도가 더 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당시 전세계 코인 시총 4위를 기록했던 루나의 시스템이 붕괴되며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고, 당시 세계 2위 거래소인 FTX의 파산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포와 신뢰 붕괴를 재차 안겨주며 밑바닥까지 찍는 결정타를 날렸죠. 그 결과 마이너스 77%의 빅쇼트를 찍게 되었어요. 그럼 현재 시즌 종료 소리가 팽배한 4차 불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2025년 4차 불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5,497달러에서 126,272달러까지 715% 폭등을 했어요. 가장 최근이죠. 작년과 올해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준 이슈가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중국산 수입품의 100% 관세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위협했어요. 이는 중국의 채굴업 비중과 하드웨어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게 우려될 수준이었죠. 그 결과 비트코인 선물 역사상 하루 최고 청산액 19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지난 불장 빅쇼트들의 루나, FTX, 코로나 당시보다 훨씬 뛰어넘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특정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0.001불까지 순식간에 마이너스 90% 이상을 찍어버리며 두세 배 절해버리지도 연쇄 청산이 일어나 피해 규모가 극대화되었죠. 그렇게 시장에 있는 비이성적으로 과열된 옵션 포지션들을 깔끔히 청소시켰습니다. 또한 패드워치상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서 30%로 떡락한 뒤 다시 11월 27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84.9%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친 무빙을 최근 보여줬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금의 하락이 끝일지 실자까지 더 빠질지 이대로 시즌 종료로 갈지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36%의 폭락을 기록했어요. 저 또한 불장 라이팅을 당해서 무한 롱망회로를 굴리는 건 아니에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금의 하락이 빅쇼트급 악재라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2차 3차 불장 때만 봐도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끼쳤던 금리 인상 양적 긴축과 정확히 정반대인 거시적 경제 상황이고, 심지어 당장 다음 달 12월 10일 FOMC에서도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 보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근거도 하락에 대한 근거도 양쪽 다 명확하다 보니까 빅쇼트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되 너무 쫄지는 마세요. 혹여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다면 공지시황 텔방의 관점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파는 현실주의자다.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투자 명언이 있죠. 이 시장에 영원한 건 없어요. 공포가 있다면 곧 환희가 있고, 반대로 환희가 있다면 곧 공포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특히나 더 시즌 종료 무새 쇼만 보는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시기예요.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여전히 롱을 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SNS에 난무하는 남들 뇌피셜에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전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것들을 베이스로 최종적으로 내린 전략에 의거해서 현명히 투자하세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매번 새로운 트레이딩 노하우로 돌아오는 신규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하시면 더 많은 매매 팁들을 추가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비스 차트 연구소 최고였습니다.